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흔히 전라도 시인으로 불리는 전북 고창 출신의 정재학 시인 겸 칼럼니스트가 자신의 고향인 호남 지역에서 거의 신흥종교 교주급의 맹목적 숭배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김대중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재학 시인은 김대중은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 일본 극우 세력 야쿠자 자금에 한국 고리대금업 시장 진출을 허용했고, 독도 인근 해역을 일본과 공동 의로구역으로 설정하는 매국노 짓을 벌였으며, 서해 교전이 벌어지는 상황을 버려두고 월드컵 결승전을 보러 일본으로 갔다면서 김대중은 친북적인 인물이면서 동시에 친일을 감행하며 이중 반역을 주도한 인물이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정 시인은 거듭 누가 뭐래도 김대중은 이중 반역자임에 틀림없다면서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었던 불행한 일들, 예를 들어 민노총과 범민련, 전교조, 공무원노조, 주사파 창궐 등 우리의 불행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김대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김대중을 여과 없이 위인으로 기념하는 곳이 전라도라면서 참으로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지만, 대한민국을 비극으로 이끌고 가는 두 세력, 즉 북한과 일본 외 중국까지 가세한 한반도 상황을 보면서 내 어찌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주저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도 시인 정재학이 최근 스카이데일리에 정재학의 전라도에서 코너를 통해 공개한 일본 극우 세력 등장과 김대중의 친일이라는 제목의 글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일파가 경매를 받는 이유는 민족에 대한 사랑과 우러름이 사라지고 스스로 주인됨을 포기한 퇴행적인 머릿속 때문이다. 특히 일본 극우의 주장에 따라 민족의 자존을 망각하고 외구의 시각에서 민족을 하시하는 자세는 경멸받아 마땅하다. 친일파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한일 양국 간 설린 우호의 길을 닦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 또 하나는 일본 극우에 동조하여 일본 침략과 조선인 경멸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다. 일본의 극우는 흥룡회라는 야쿠자, 즉 일본의 조직폭력배 집단 조직으로부터 시작된다. 흥룡회는 1901년 2월 천우엽이라는 일본 낭인 집단 소속의 우찌다 료헤이, 요시쿠라 오세이, 다케다 한지 등이 일본의 대외 침략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조선과 만주, 시베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던 낭인들을 규합하여 조직한 단체다. 흥룡회는 러시아와의 개전론을 열렬히 주창하는 한편 조선 병합론을 제창했다. 1905년 을사늑약에 따라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취임하자 흥룡회 주관인 우찌다가 당시 통감부 촉탁으로 조선에 와서 이토의 망료로 활동하게 되었다. 흥룡회 낭인들은 조선 강점을 위한 본격적인 이면 작업에 들어가 그들이 수집한 정보와 책략 등을 이용해 즉각적인 조선 강점을 추진했다. 또한 전국 각처에서 밀정 노릇을 하고 있던 낭인들을 통해 민심의 동태, 현지 사정, 지형 등을 정탐하는 동시에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조정하면서 한일 합병을 추진했다. 1895년 10월 을미사변 당시 궁궐에 침입해 명성황후를 살해한 자들이 바로 흥룡회 소속 야쿠자들이었다. 그리고 1896년 3월 백범 김구에 의해 죽임을 당한 스찌다 조스케란 자도 상인을 가장한 흥룡회 첩자였다. 이또가 1909년 10월 안중근 의사에게 사살되자 일진회 회원 100만 명의 이름으로 합병에 관한 상주문 및 청원서를 제출하고 아울러 한국인의 요청에 의한 합법적인 합병이라고 주장하면서 즉각적인 합병 여론을 일으켰다. 일제강점 후 흥룡회는 그 공로로 일본 우익의 대표적인 존재로 부상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흥룡회는 사사카와 료이치의 사사카와 재단과 함께 재건된다. 난징 대학살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소녀상의 말뚝 테러를 주도한 단체다.
또한 수백억의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연세대 연구소를 차려 아시아 연구기금이란 명목으로 친일 지일파를 양성했다. 1970년대 80년대 일본의 부흥에 맞춰 다시 일어난 흥룡의 세력은 미국을 향해 노를 외치기 시작했고, 침략 전쟁을 반성하는 학자, 친한파 성향의 정치인을 하나 둘씩 제거했다. 이들의 행동은 본보기식 공개 처형이었다. 그 결과 전쟁을 반성하는 무라야마 총리나 위안부 강제동원을 시인한 고노 요헤이 같은 양심 세력과 친한파는 대부분 사라졌다. 이 흥룡회 혹은 사사카와 재단을 배경으로 한 극우 세력이 학계, 경제계, 정치계를 장악해 일본을 지배하고 있고, 제 아무리 일본 천황일지라도 이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도쿄대 교수 하나가 친한파 성향의 아키히토 천황을 향해 천황 사육론을 외칠 정도였으니 극우 세력은 실질적인 일본의 지배자들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이들의 사주를 받은 단체들이 매주 혐한 시위에 나서고 있고, 일본의 청소년들을 혐한 서적으로 기르는 한편 한반도에 반일 종족주의를 외치며 반일의 탈을 쓴 친일파를 기르게 된 것이다.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고리대금 업체 사마머니를 비롯한 몇 개의 사금융이 세워진 것도 그 배경에 바로 이 야쿠자 자금이 있었다. 이러한 고리대금업은 일본 극우의 한반도 재침략 전초기지가 된 셈이었다. 돈이 급한 불쌍한 서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친일파를 기른다는 이 기막힌 책략은 사사카와 재단을 필두로 한 흥룡의 야쿠자, 일본 극우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여기에 야쿠자 국내 진입을 허용한 사람이 김대중이다. 김대중은 독도 인근 해역을 일본과 공동 어로구역으로 설정하는 매국노짓을 벌이는 한편 서해교전이 벌어지는 상황을 버려두고 월드컵 결승전을 보러 일본으로 갔다. 그는 북한이 공격한 후에 반격하라는 반역적 교전 수칙을 해군에 내린 인물이다. 또한 1989년 전범 히로히토 일본 천황이 죽었다 하여 조문하러 달려가기도 했다. 김대중, 그는 친북적인 인물이면서 동시에 친일을 감행하며 이중반역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일본은 1997년 외환난 때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김대중에게 이들 야쿠자 자금 운용을 허락받은 것으로 안다. 일본은 남의 어려운 형편 뒤에 칼을 실어보낸 것이다. 우리가 주사파, 더불어민주당, 남노당 2세들을 상대로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위해 싸우고 있을 때 이 불길을 타고 친일 반역자들이 등 뒤에 기어오른 것이다. 결국 김대중이 뿌려놓은 친북 빨갱이와 친일 쪽발이들의 씨앗들이 발아해 반역이라는 형태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현 이재명 민주당의 쓰레기 양아치 짓도 김대중이 열어놓은 종북의 길에서 그 시발점을 찾을 수 있다. 북한 간첩들이 활보하는 정치권 또한 김대중의 반역 민주화 운동에 기인한다. 일본 극우 세력이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린 것도 김대중 시대의 일이었다. 그러므로 빨갱이들과 뉴친일파를 토벌하기 전 김대중의 죄를 계산하고 있어야 한다. 누가 뭐래도 김대중은 이중반역자임에 틀림없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었던 불행한 일들, 예를 들어 민노총과 범민련, 전교조, 공무원노조, 주사파 창궐 등 우리의 불행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김대중이다. 이러한 김대중을 여과 없이 위인으로 기념하는 곳이 전라도이다. 참으로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지만 대한민국을 비극으로 이끌고 가는 두 세력, 즉 북한과 일본 외에 중국까지 가세한 한반도 상황을 보면서 내 어찌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원을 주저하겠는가, 이렇게 전라도 시인 정재학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재학 시인이 밝힌 내용 중에서 김대중은 친북과 친일의 이중반역, 또 하나는 이러한 김대중을 여과 없이 위인으로 기념하는 것이 전라도다. 참으로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다. 이런 내용들이 가슴에 와닿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음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일가의 거액 수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뻔뻔스럽게도 문재인과 자신은 경제공동체가 아닌
가족이라는 운명 공동체라면서 이쯤 되면 막하자는 것이냐,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운운하는 등의 황당한 헛소리들을 내뱉어서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문다혜 씨의 자백이라는 글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가 아닌 운명공동체라는 말은 일가족 뇌물수수 자백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항공 경력이 전무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항공사 전무가 된 속칭 전무 뇌물 사건이 운명공동체인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임을 인정한 꼴입니다.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것이냐는 말도 김정숙 여사에게 할 말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출처가 의심스러운 돈 세탁을 너무 막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문다혜 씨에게 건넨 5천만 원이 부정한 돈이 아니라면 왜 딸에게 직접 주지 않고 친구를 통해 계좌 이체를 부탁한 것입니까? 그 현금 5천만 원의 출처가 어디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혹시라도 청와대 자금이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참고로 지금 이 5천만 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소위 청와대 특활비에서 빼낸 돈이 아닌가, 지금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을 딸에게 주는데 이런 식의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돈을 보낼 리는 없죠.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10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뭐 아주 이상한 사람들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사람 같으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소위 당구용어로 무슨 스리쿠션 비슷하게 해서 5천만 원을 보냈죠. 그렇다면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당연히 규명해야 되는 겁니다. 장해찬 씨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문다혜 씨가 출판사에서 받은 2억 5천도 의심스러운 것 투성입니다. 무려 2억이 편집 디자인비라는 해명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이쯤 되면 막하자는 거짓말입니다. 국내 최고 작가의 인쇄도 2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편집자가 디자인비로 2억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더구나 문다혜는 그렇게 디자인 부분에서 대단한 실력이 있는 걸로도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책 디자인 편집해주고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정말 개가 웃을 소리죠. 검찰은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채용 의혹만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숙 여사의 5천만 원, 출판사의 2억 5천, 총 3억이라는 거액이 문다혜 씨에게 흘러들어간 의혹도 수사해야 합니다. 3억은 대다수 서민에게는 전 재산보다 큰 돈입니다. 이토록 중대한 의혹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전무 뇌물과 3억 사건 모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장해찬 씨가 밝혔습니다. 한편 문재인 일가 부정부패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문재인 주변과 일부 좌익 세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운운하는 그야말로 헛소리를 짓거리면서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바로 문재인이 지난 2016년 11월 20일 당시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한 말이 있어서 그대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문재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 문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검찰의 문재인 화법을 빌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검찰도 문재인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검찰의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